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웃으며 만났지만 속은 부글부글. 어제 김문수 한덕수 회동이 그랬고 오늘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그랬습니다. 반대로 걱정하듯 지켜보지만 속은 방글방글. 바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지지층의 속내겠죠. 오죽하면 김문수 한덕수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5월 9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의 제일 큰 화두 대선 후보를 누구로 할 것인가잖아요.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어요.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단식 그게 몸에 안 좋은데. 선거이 돼가지고. 저는 많이 먹었죠. 수십 차례 했죠. 이러면 감옥 안에서 걸프잖아, 단식. 젊을 때였고, 60 넘어서 안 와볼 수 있어요. 아, 이거 나이 들어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야말로 청년 결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신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에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저 김문수를 믿어 주십시오.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내용 솔직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얘기 좀 듣고 나가세요. 후보님 얘기 듣고 나가세요. 김문수 후보님 얘기 듣고 나가세요.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시작은 화기애애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분위기가 한때는 의원들 사이에서 김문수 후보가 뭔가 결심한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도 살짝 나왔는데 결국은 저렇게 15분 만에 파행됐는데, 그런데요, 조금 전에 서울 남부지법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이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인정을 해달라. 그 가처분도 기각이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이 마침 나와 계세요. 지금 무슨 의미예요? 일단은 법원에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보았을 때는 일단은 확정된 대선 후보로서의 지위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 말씀 좀 죄송해요. 그 말인지 시청자분들께 팍 알아듣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가 아니어도 된다,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라고 법원에서 본 것이 아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네, 왜냐면은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가 만약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지금 뭐 전당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타인이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것은 기본적인 지위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모두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의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 당의 직인이 있는 추천서를 아직 받지 못했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도 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도 같은 법조인으로서 혹시 오늘 서울 남부지법의 이 결정 혹시 예견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인용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아마 법원 입장에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가처분이 병합돼서 합쳐져서 한 재판부에서 심리를 한 것이거든요. 네. 하나는 당원들이 낸 이 전당대회 소집의 개최를 좀 중단해달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네. 짚어주신 대로 대선 후보로서의 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본안에 맞먹는 법률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관련 선거법과 당원당규 등을 따져볼 수밖에 없을 텐데 공당의 대선 후보라고 하기 위한 마침표는 사실 후보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게 11일이고 그때 네. 국민의힘의 이 김문수 후보로서 공식적인 절차상 인정을 받는 건데 그 전에 정치 영역에서는 여러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 지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나다. 이 부분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라고 한 부분까지는 법원이 인정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 소집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건 후보 교체를 위한 의도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안건은 후보 교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의결한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당원들의 의견 수렴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 부분도 사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전국이 소집하고 전당대회를 소집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걸 아예 개최조차 하지 말아라라고 그 중단을 시킬 그런 법적 근거는 다소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종근 평론가님. 이걸 근거로 물론 지금 강전의 대변인님 말씀처럼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아니다라고 확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가 열린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민의힘은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이 대선 후보로 적절하냐? 그걸 이 설문조사 했잖아요. 당원 50, 여론조사 50 해서 지금 조사를 거의 마쳤을 거 아니에요. 거의 오후 4시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네네. 혹시 그러면 지금 그거는 공표를 하지 말라고 선관위가 공표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 그러면 이후에 11일 날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할 가능성도 지금 열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자, 오늘 가처분 신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후보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은 네. 후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려고 해요. 네.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뭐죠? 지금 이 비대위도 사실 권한을 다 해체하고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가져서 사무총장 임명하고 선대위 발족시키고 네. 해서 자기가 후보로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가처분 소송이 기각됨으로써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후보로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하고 만나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정당법과 그다음 선거법과 당원당규, 헌법법, 판례 모두 다 모르시는 거죠. 제가 후보입니다. 아하.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그게 뒤집어졌거든요. 네. 그럼 당무 우선권을 못한다는 건 지금 당에서 하려고 하는 네. 이 전당대회를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당대회도 취소하는 것을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그럼 전당대회 할 수 있어요. 전당대회 하는 목적이 뭐죠?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하는 당 지도부가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을 법원이 개입하지 않겠다. 그건 정당 활동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후보 교체를 하는 그 과정을 이 당 지도부가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법원이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너희들이 알아서 당 후보를 바꾸든 말든 너희가 알아서 해. 지금 그 여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럼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지금 이 순간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김문수 후보 측은 한 방 얻어맞은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얘기처럼 대부분의 뭐 법조인 비롯해서 김문수 후보 측이나 이런 쪽은 아유 법원이 받아주겠지. 나 TV 토론도 3차례 나오고 그래서 당선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인데 나 그걸 안 받아주겠어 했을 텐데 지금 법원은 기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측은 지금 그런 상황일 테고 어안이 벙벙한 상황일 테고 한덕수 후보 측은 어떤 행동을 나설까 이제? 일단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당을 장악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일을 처리하겠죠. 네. 한덕수 후보가 나설 이유는 없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안 되지만 네. 확인은 가능하잖아요. 그걸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의원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에게 얘기하고 예컨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원 당규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후보를 교체할 수 있어요. 상당한 사유. 예, 상당한 사유. 그 상당한 사유에 이걸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여는 이유가 네. 전국위원회 전당대회를 여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후보 교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1일까지 후보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법원에서 후보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러니까 그걸 기각시켜 버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후보인지 아닌지도 애매해진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내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든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그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국위원회 열고 그다음 전당대회 열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후보로 낙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가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두 사람이서 추진해 가면서 아마 여론조사 결과를 근간으로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네. 그 이유를 들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로 해서 결국 후보를 교체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네. 한덕수 후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면 그 결정을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추천서 받아서 네. 당으로부터 그리고 등록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강전의 대변인 보세요. 법원으로부터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교체하는 건 그래 국민의힘 알아서 해, 당이 알아서 해라고 했는데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론조사 50, 즉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50에서 이거 후보 적합도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면 이틀간 조사한 여론조사하는 이 조사 내용 공개해라. 후보들한테는 공개해라. 일반 대중한테는 공표를 할 수 없도록 선관위가 얘기했지만 그건 보여줄 수 있지 않냐. 그거에서 내가 이겼으면 내가 당 후보가 아니야. 혹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본인들은 관련자인 것이잖아요. 네. 본인들 2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부에서 여기에 대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누가 몇 %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공표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에서 그게 안 된다라고 오늘 오후에 바로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보들에게는 저는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후보들도 본인이 그것을 받고 본인 SNS나 뭐 캠프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표 금지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 상당히 꼬여가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종근 평론가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앞서 이제 최진봉 교수님은 지금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왜? 국민의힘 지도부가 알아서 앞으로의 절차를 착착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 그래도 필요한 건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대선 실제 이제 선거 운동이 다음 주 12일부터 시작되잖아요. 5월 12일부터. 기호 2번을 받으려면 지금은 무소속 후보인데 국민의힘에 상징하는 기호 2번을 받으려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되는데 그 입당 절차를 서두를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 서둘러야죠. 당연히 서둘릴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한덕수 후보 측은 이겁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당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전제 조건을. 네. 그래서 물론 이게 공표는 안 되겠지만 강전의 변호사 말씀에 제가 수긍하는 건 그래도 양쪽 후보에게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라는 근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금의 어떤 상황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는 입당부터 할 것이다. 가장 그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그런데 저도 지금 생각하기에 이거예요. 지금 굳이 김문수 후보가 그 여론조사를 받아들고 수긍하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이 절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 가처분소송에서 네. 패소를 했지만 네. 기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가 어떤 룰 미팅도 안 하고 여론조사를 수긍도 안 했는데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교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또다시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앞서 얘기 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장유미 변호사님, 아마 김문수 후보 측은 상당히 격앙돼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상당히 한데 이 예상치 못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으로 지금 캠프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쑥대밭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지금 대책 회의를 하고 있을 수도 몰라.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이 지금은 제일 궁금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혹시 어떤 행동을 할 거로 예상됩니까? 일단 가처분에 대해서도 항고하고 이의할 수 있는 절차는 남아있지만 그 부분이 번복된다거나 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번복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흐른 뒤라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고자 했던 이 중단의 효과까지는 좀 초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아마 전당대회 전국이 소집하면서 거기에서 단일화의 어떤 룰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행되는 것을 막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그게 본인의 어떤 의지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런 룰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방식과 관련해서는 본인한테 유리하도록, 그리고 당무 우선권이라는 부분을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와버린 것 같습니다. 네. 당원 당규에 따르면 당연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비대위라는 건 전당대회를 통해서 구성된 지도부는 최소한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우선권이 당원 당규상 그리고 정치적인 맥락상 더 높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한 대통령 선출의 방식과 과정, 이거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내가 공당의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다, 이 부분으로 정치적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이틀에 걸쳐서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 50%, 당원 50%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를 하지 말아라, 공표를 금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마 결과는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다 그러잖아요. 미루어 짐작. 이 몇몇 언론사들이 이제 범여권 단일화에 대해서 어느 후보가 적합하냐 이제 지지 조사한 게 있는데, 한 언론사 그 분석한 거 좀 보여주세요. 그 보면 범여권 단일화 지지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정말로 이제 한 매체가 이제 보도한 겁니다. 뉴시스가 이제 한 건데, 지금 거의 이건 누가 일부러 일어나도 이렇게 못할 거 27점과 27.1 똑같이 나왔어요. 물론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습니다만 이 조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덕수 후보, 물론 이제 무소속 예비 후보와 그다음에 김문수 지금 후보 간의 이 공방이 네. 그 어느 쪽도 손을 들어줄 수 없을 만큼의 하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약속을 했는데 네. 22번이나 약속을 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끊임없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단점이 있는 반면에 네. 한덕수 후보 역시 새치기를 했다. 남들은 42.19에서
40km를 열심히 뛰었는데 네. 자신은 한 2km 정도 남겨놓고 그때부터 뛰겠다라고 하는 네. 굉장히 균형을 맞추지 못한 그런 지금 부전승의 경선을 뛰겠다라는 것, 이런 점들이 사실상 어느 쪽도 사실은 아이고 이 사람 말이 무조건 옳아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 그래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저 언론사가 준비한 돌렸던 여론조사를 보면 미루어 짐작입니다만 당이 돌린 여론조사의 결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그 여론조사 득표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사실은 한덕수 후보가 좀 앞서는 그랬죠. 모습이었지만 점점 붙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쪽으로 후보로 이제 선출되고 나서 많은 부분 또 이동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담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전 처음에 한덕수 후보가 출마 선언할 때와 지금의 상황은 약간 다르다고 보여지고 결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그것도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외부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나 아니면 중도에 있는 사람만 네. 들어와서 투표를 할 수 있거든요. 여론조사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 쪽도 많이 결집했을 가능성은 저는 있어서 네.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은 민감한 사안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비등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네. 누가 유리하다고 지금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네. 강진아 대변인 말씀하시죠. 네, 지금 보여주셨던 저 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지 않은 조사였을 아, 그래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서 나왔을 때도 두 후보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룰에 대한 제시를 했다라면 네. 이렇게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먼저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은 네. 날짜를 14일에 토론을 하고 15, 16일에 여론조사를 하자. 네. 그 정도의 로드맵만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네. 여론조사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지금 당에서는 당 나름대로 그동안 했었던 룰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지금 나온 결과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다시 돌려야 한다라거나 이제 뭐 앞서 우리가 공표는 아니지만 후보들에겐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 여론조사가 맞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에 이러한 여론조사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 측이 사실 오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이 서울 남부지법의 이 결과에 대해서 기각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혹시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입장이 안 나왔어요. 근데 조금은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얘기 좀 이 김문수 캠프의 시민사회 총괄 단장 김행 단장과 그리고 이 조갑제닷컴 대표의 조갑제 대표 얘기 좀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그 무서운 박정희 시절에도 그 고문을 받으셔서 한쪽 귀가 잘 들리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심상정 등 다 부르라고 했을 적에 단 한 명도 불지 않은 분입니다. 완전 통뼈입니다. 통뼈. 통뼈. 아니 성격도 그래요. 어디서 무슨 단식한다면은 단식하고 농성한다면은 농성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잘못 본 게 확실해요. 만만하게 본 게 만만하게 봤다. 확실했는데 이 제대로 걸렸는데. 뭐 조갑제 대표의 얘기를 이제 좀 해석해 보자면 행간의 의미는 이 운동할 때 이 독재 반대에서 운동할 때 그 운동권 시절에 모진 고문도 이겨냈던 김문수 후보인데 이 정도의 지금 시련에 굴할 거냐 지금 통뼈란 말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노동운동하고 예전에 투쟁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의 모습을 아마 상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은 그냥 이게 무슨 뭐 잘 버티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법률적 문제가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기각이 됐는데 전국위원회하고 전당대회에서 막 밀어붙여가지고 빠른 시간에 끝내버리면 이번 주말까지가 시기예요. 맞아요. 이번 네. 주말 지나버리면 이제 더 이상 손쓸 수 없어요. 네. 만약에 혹시나
정말 지도부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을 해버린다. 네. 그럼 그 다음은 손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뭐 통뼈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본인의 권리를 찾아낼 거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번 기각 결정에서 어떤 대응을 하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여론도 어떻게 흘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예전에 투쟁을 많이 했고 버티기를 잘하고 이런 문제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네. 법률적으로 기각이 나온 상태에서 어떤 대응으로 이걸 뒤집을 수 있을 거냐. 네. 그리고 어떻게 전국위원회 전당대회를 멈추게 할 거냐. 네. 여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그거 이제 지금 또 마침 국민의힘 대변인이신 강전혜 대변인 나와 계시는데 그동안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가 특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강하게 반발해왔던 대목이기도 한데 어제는 특히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한덕수 후보는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해서 시나리오라는 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마치 무소속의 한덕수 후보와 미리 각본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링 밖에 있는 한덕수 후보를 링 안으로 세우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근데 지금 흘러가는 그동안 분위기가 그럼 보세요. 왜 한덕수 후보가 낫다고 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그쪽으로 약간 분위기가 흘러가도록 이 지도부는 앞서 의총 때도 대단히 실망스럽다 권양섭 비대위원장 그런 말도 했잖아요. 왜 그런 어떤 분위기를 보일까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의총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의총에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오다가 오늘 의총에 와서도 처음에는 뭐 손하트도 하고 훈훈한 분위기를 하더니 그랬죠. 결과적으로는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불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도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 있어서 경선 중간에 한덕수 차출로 뭐 대망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 그것을 본인의 어떤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던 것이 김문수 후보거든요. 김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을지문덕 이런 포스터를 그렇죠. 만드는 게 캠프에서 직접적으로 했었던 선거 캠페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 입장에서는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단일화에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됐었지만 김문수 후보가 결과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위해서 안심번호를 미리 받아놓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한덕수 후보로 변경이 됐을 때는 전당대회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은 것인데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후보가 된 다음에는 왜 나와 상의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나를 축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지도부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이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 당원분들 그리고 국민분들께서도 단일화라는 게 국민의힘 후보로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본인은 11일까지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게 본 후보가 되고 나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로서 그 과정이 11일 전에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럼 7일 정도까지는 단일화가 돼야 공보물도 나가고 이렇게 일정을 얘기했던 것인데 김문수 후보 어쨌든 지도부에 감정적인 갈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오해가 좀 많이 쌓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종근 평론가님 한덕수 후보 측도 아직 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어 아마 최진봉 교수님의 그 예견처럼 굳이 지금 막 어떤 행동에 나서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가만히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사회생됐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내뱉은 발언이 있잖아요. 단일화가 안 되면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11일 날 후보 등록 안 하겠다. 대선 후보 등록 안 하겠다고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그게 자충수,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나왔는데 오늘 서울 남부지법의 이 기각 결정으로 일단 다시 기사회생의 여지는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후보의 어떤 패착이라고까지 이제 표현됐었어요. 왜냐하면 11일 날 이후에 안 하겠다. 이것이 김문수 후보가 끊임없이 오늘 의총에서까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자들한테도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 11일 이후에는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과 어떻게 단일화하느냐 네. 이런 논리로 공격을 당한 소재였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치를 한다는 건 뭐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정치에 투신하면 나라를 위해서 누란 위기를 구해야 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꿈을 보여야 되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든 어떤 직위가 되든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 이게 사실 정치 문법인데 네. 나오자마자 정치를 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지자마자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근데 11일 이후에는 정치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로 다가온다면 네. 거기에 누가 사실 그 꿈과 함께 하겠다라고 함께 세력화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네. 다만 지금 가처분 소송의 결과 네. 전당대회 할 수 있다. 네. 정치 활동을 계속해라. 네. 정당에서의 정당 활동이다라는 그런 지금 가처분 소송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덕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당과 후보에 일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당이 주도하는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친 전당대회의 결과만 지켜보고 자신을 선택해주면 바로 입당을 해서 그대로 이 당의 2번 기호를 받은 후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자, 말씀드리는 도중에 지금 속보가 들어왔어요. 조금 전 속보 보세요. 긴급 의원총회 속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후 8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단일화 문제,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오신 강전의 대변인도 아마 뉴스파이터 방송 마치자마자 아마 여의도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다. 그렇다면 오늘 저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 측과 한덕수 후보 측 다 불러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공개하는 건 여론조사 공표 금지라는 중앙선관위의 방침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안 하겠지만 혹시 저 자리에 불러서 후보들끼리만 불러서 지도부 입회하에 보여줄 수도 있을까요? 왜 단일화 논의한 것 같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다 있는 곳에서 100명이 넘기 때문에 의원들에게까지 결과를 알리면 그건 공표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하. 일단은 후보들 2명과 지도부만 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의원들 앞에서 각 후보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일단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 불리하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김재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여러 번 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의원총회 자체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일단 김문수 후보 측은 그동안 어떤 입장을 견지해 왔는지 김문수 후보 측의 김재원 비서실장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론조사는요, 한덕수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이고 이 당무 선권을 발동해서 이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여론조사는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불법행위입니다. 11일 일요일날 전국위원회에서 자 후보 교체 한덕수 땅땅땅 그런 이렇게 하면 행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법행위이고 어떤 근거도 없는 당내 별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은 모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지금 저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앞서 저희들은 스튜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서울 남부지법의 2건의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법률적 행위를 이 소송 같은 걸 가처분을 제기해도 그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법률 이 검사 출신 김재원 비서실장은 모든 수단, 법률적인 걸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앞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장유미 변호사님, 혹시 그동안 여론조사는 공표 금지하라고 지금 중앙선관위 얘기했는데 공표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공표로 볼 수 있는지 그 뭐 전례 같은 게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판례에서 이 여론조사의 공표의 범위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냐면 이 부분이 설사 한 명에게 이 전달하면 이게 공식 표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네. 다만 한 명에게 가더라도 이 부분이 전파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널리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하면 이건 공표로 봐야 된다라고 선거법 사건에서 입장을 좀 정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는 해당 이 108조 12항에 돼 있거든요. 공직선거법. 네. 해당 조항을 보면 정당이 당사자가 돼서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보도되게끔 하지 말라라는 취지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의원총회에서 공유하거나 아니면 특정 캠프에 전달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하는 행위로 평가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마 김문수 후보는 지금은 법적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절차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지금 지도부에서 강행할 때 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의 수는 후보를 교체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걸 텐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그 처분, 후보를 교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금지 가처분을 또 별도로 제기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가처분이란 건 하나하나의 처분에 대해서 각각 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당의 후보로 됐는데 이 당헌당규 지금 74조 2항을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후보 교체를 정당화하는 법문으로 잘 해석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대통령 선출 과정과 관련해서 비대위의 결단을 어느 정도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법적인 분쟁 절차도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 여러 조간들의 이 전망에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 마감인 11일까지 대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법적인 게 뭐 공방이 되고 하면 그런데 오늘 남부지법의 가처분 두 건에 대한 기각으로 일단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지긴 했어요. 일단 전당대회를 열 수 있고 후보 교체도 국민의힘에 일단 뭐 자율권을 줬으니까. 근데 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 상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석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김문수 후보 그 너무 측에서 포괄적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 또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네. 가처분 신청을 또 할 수도.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공표라고 하는 부분에 네.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당사자한테만 보여주는 게 무슨 공표라고 하지만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이것도 가처분을 또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아, 들면 네. 그게 근데 만약에 계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네. 이게 문제가 될 소지도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거니까 모든 걸 다 또 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일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결론이 날 수 있을까? 네. 만약에 또 뭐 전당대 또는 그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해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효력적 일을 또 신청한다고 하면 네. 그래서 그냥 뭐 당에서는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괜찮아 하고 네. 한덕수 후보를 임명을 했다. 예를 들면 추천을 해가지고 네. 등록을 하게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논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기각이 됐지만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법부에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칫하다간 일요일까지 후보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 혼돈의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혹시요 이정근 평론가님 잠시 후에 8시에 열리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아마 이제 국회에서 열릴 것 같은데 혹시 이건 그냥 혹시 무지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한덕수 후보가 오지는 않겠죠? 그 오게 되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는 전적으로 이건 당과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도 않았고 그 전에 어떤 연락도 없었다. 나는 그냥 무소속의 예비 후보일 뿐이다. 당과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알아서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거기에 어떤 그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정시켜 준다면 나는 그것을 따를 뿐이다라고 수차례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가처분 소송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의원총회에서 딱 등장한다면 등장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어요. 네. 명분은 뭐냐면 당원이 아닌데 왜 남의 당 그 의원총회에 네. 당원이 아닌 사람이 전혀 별개인 사람이 나타나죠. 아. 그러니까 나타나는 순간 이게 짜고 치는 각본이었구나 이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서 네. 도리어 이 소가 이렇게 그 기각이 된 이후부터는 한덕수
전 총리가 네. 한덕수 예비 후보가 대단히 로우키로 갈 가능성이 자신할 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직전까지 오늘 네. 대단히 공격 수위를 높였어요. 그랬었죠. 네. 와, 오늘 지금 한덕수 후보가 정치 인생에서 또는 행정가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좀 격하게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나 네.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네. 했다든지 외려 나라를 망칠 그런 정치인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든지 뭐 김문수 후보를 아주 직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소 이후에는 상당히 이 수위도 낮은 낮을 자세. 것이다 아하, 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오늘 의원총회 때 앞서 보셨잖아요. 오늘 오전 의원총회 때 김정재 의원이 의원총회 끝나고 김문수 후보를 향해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 얘기를 그냥 분위기를 좀 엿볼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처럼 얘기를 지금 단일화가 무소속과의 단일화가 잘못된 것이고 만약 이런 주장이 맞다면 TV 토론할 때 그때 정직하게 밝혔어야죠. 그때는 그 무소속 한덕수와 즉각 단일화를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약속을 지켜야죠. 돌이켜보면 강전의 대변인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후보도 뭔가 자충수가 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단일화가 안 되면 11일까지 후보 등록 안 하겠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이른바 자충수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에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이 여러 의원들의 공격을 받은 빌미가 된 게 바로 저 발언이었던 거예요. 이 TV 토론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당의 후보가 되면 한덕수 후보를 찾아가서 단일화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그게 지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적극적인 단일화의 의지를 보였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1대1로 그 경선 마지막 세 번째 했을 때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당원 투표는 더블 스코어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수요일 날 했었던 당원 여론조사에 있어서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82%였고 그중에서도 후보 등록 전, 그러니까 11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분이 86%였어요. 이러한 당원분들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있어서 단일화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단일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11일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또 어저께 그 두 분이 회담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왜 청구서를 내미냐,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경선 과정에서 무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단일화하겠다, 찾아가겠다 얘기해놓고서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국민들과 이게 저는 공약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과 국민에 대한 공약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의 책임감이라는 것은 좀 더 무겁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내부 분열이라는 표현도 뭐 언론들 사이에서 나오고 뭐 파열음 정도가 아니라요. 근데 이 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금 각 지역을 돌면서 이른바 경청 투어, 지금 유권자들의 얘기를 듣는 경청 투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 집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일화 희생 번트용 후보를 뽑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웃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좀 웃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는 했지만 뭐 이 상황을 굳이 즐기지 않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왜냐하면 지금 뭐 적전분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대선이 오늘 뭐 한 25일 남았나요? 이제 25일 정도 남았죠.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는 각 지역을 돌면서 유권자에게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한 발짝
발짝도 못 나가고 네,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좀 여유롭게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야 경쟁하는 후보가 아직 이제 선정도 안 돼, 결정이 안 된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먼저 뛰고 있으니까 여유를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뭐 여유를 갖는다고 하는 것도 늘 긴장하면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늘 지고 있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질문을 받다 보니까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다른 당의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 다만 한 가지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3번의 경선 그리고 뭐 경선 자금도 3억이나 들었다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올라왔는데 그야말로 뭐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들러리스라고 보냈더니 진짜로 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건 원칙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거기에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의 어떤 이 양상을 보면 김문수 후보는 정말 물론 김문수 후보가 원래 했던 말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그건 도덕적인 문제인 것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후보가 된 건 맞잖아요. 근데 후보가 된 사람한테 그날 와가지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건 2사람 왔다는 거 아닙니까? 2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와가지고 단일화해라. 아니 당선되자마자 아니 당선이 아니라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좀 심하죠. 또 하나는 선대위도 단일화되면 만들어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총장 교체도 안 들어주고 이런 모습은 실제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설득을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거칠게 밀어붙여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김문수 어쨌든 후보로 뽑힌 사람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진통을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른바 요즘 말로 웃음을 참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자 오늘 새로운 상황은 또 전개가 됐어요. 서울 남부지법이 앞서 저희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 측이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돼서 그러면 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단 분위기도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의 당의 대선 후보로 내려는 분위기가 강한 와중에 한덕수 후보가 오늘 남부지법의 판결로 뭔가 조금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데 좀 더 앞서간 분위기로 쳐요.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만약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한나땡, 한덕수가 나오면 땡큐예요? 뭐 그런 분위기가 뭡니까? 아마 이제 타당의 후보를 두고 누가 나오면 뭐 땡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좀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요. 여러 지지율 지표를 봤을 때는 어떤 한덕수 후보의 한계가 좀 뚜렷하게 노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내걸고 있는 이번 대선의 가치 같은 부분들. 왜냐하면 계엄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 폭력 사태를 다시금 환기하고 굉장히 놀라셨죠. 여기에 지지하시는 분들 특히 중도층에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낸 적 있나요? 국민들께 사과한 적 있나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1대1 토론회를 붙었을 때 누가 더 이런 국면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우월하다고 국민들이 보실 것인지 중도층이 판단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아마 어떤 후보가 나와도 채비가 돼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요 이것도 이제 지금으로서는 각 후보 측 김문수 후보 측이나 한덕수 후보 측의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어떻게 딱 부러지게 지금 이런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강전의 대변인 만약에 앞서 김문수 후보 측의 비서실장도 격앙된 반응을 이 라디오 인터뷰 때 얘기했잖아요. 혹시 앞으로 오늘 뭐 잠시 후에 열릴 의원총 8시 열립니다만 의원총회 등을 거쳐서 오는 11일 날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고 가정해보면 제일 당이 원하는 모양새는 그동안 격하게 감정적으로 붙었던 김문수 후보가 그래 나 모든 거 받아들이고 한덕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나도 힘을 보탤게 라고 하면 제일 좋은 모양새지만 지지 선언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지 선언을 한다, 사실상 선대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됐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앞으로의 정치의 미래를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한덕수 후보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지만 8명의 후보로서 경선을 시작했을 때 모두 원팀이 되겠다. 네. 우리는 하나다. 이런 거 뭐 스티커도 붙이고 구호도 외치고 이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 이제 미국에 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이 어떤 잡음들에 대해서 이걸 몰랐었단 말이야라는 형태로 약간 방관자적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선관위원장 자리도 지금 예스도 노도 아닌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누군가 한 명이 결정이 되었을 때는 진정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아까 속보가 떴는데 오늘 가처분 기각이 된 이유에 있어서 법원에서 네. 김덕수 후보 자체가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 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것이 기각 이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는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더 이상은 보여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종건 평론가 아까 저희가 짚어봤던 게 그거 맞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했던 말이 자충수,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결국 법원의 판단에까지 지금 영향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그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당 지도부가 무리하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함으로써 상당히 피해자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의 부메랑이 사실 돌아온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다시 이제 약점처럼 되는데, 저는 좀 한 가지 석연치 않은 건 뭘까요? 법원이 이런 이 정당 활동에 대해서, 물론 아까 저는 사법 자제 쪽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또 강찬의 변호사의 말씀을 듣고 보면 너무 지나치게 일정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원인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도리어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한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 지도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당대회 등이 정당 활동의 하나의 일원이다라고 판단한 건 우리가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지만 후보가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 어떠한 말을 했다, 그것이 당신의 어떤 그 정치 행위에 있어서 상당히 작용을 한다라고까지 지나치게 지금 일일이 그걸 개입을 해서 후보의 어떤 그런 이 지금 소송을 기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정당 활동에서 또는 경선에서 후보가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어디까지 약속을 안 지키는 건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마 추정컨대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아마 긴급 회의를 열고 지금 이 향후 대책을 모색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앞으로 이제 이 이후에 지금 오늘이 9일이니까 물리적으로는 11일 이제 내일부터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돼요. 그렇게 되면 뭔가 오늘 의원총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거쳐지면 한덕수 후보 측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종의 메시지나 어떤 모종의 사인을 던질 거고, 국민의힘 한덕수 후보도 당장 필요한 거 앞서 저희가 짚어봤죠.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절차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입당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그냥 정면 돌파를 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입당하고 당원들의 평가를 좀 받겠다고 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한덕수 후보 캠프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단일화 여부와 관련해서 마침표가 찍히면 내가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당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이 상황을 좀 주시하고 저울질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상을 당원들한테 준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11일을 마지노선으로 삼는 건 정말 중차대한 문제가 사실 국민의힘에는 있습니다. 11일은 후보 등록일 마감일이라는 그냥 그 부분이 아니라요. 공식 선거운동이 12일 날부터 시작되면서 바로 공당이 후보 자금을 어떤 식으로 먼저 마련하냐면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공당에 후보된 이 후보자를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낙마를 하거나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하면 사실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지 못합니다. 네.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어쨌든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11일 이전에는 모든 게 마무리가 돼야 돼요. 유세 차량을 뭐 받고 마련하고 준비하는데도 누구 사진을 걸지 이런 그렇죠. 거부터 다 사실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11일 사실상의 마지노선이고 그런 맥락에서 지도부뿐만 아니라 한덕수 후보 역시 내가 11일에 만약에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배수진 뒤에는 일종의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한덕수 후보 측의 이정현 대변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어저께 두 후보를 당에서 불러서 토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꺼이 간다고 했습니다. 일정을 무조건 따르신다고 했잖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어제 밤하고 오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당에서 이것 갖고 후보를 판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졌다. 그러면 기꺼이 승복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김 후보님이 졌다. 그러면 김 후보님이 승복을 하라 이겁니다. 한덕수 후보 측의 이정현 대변인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요 단일화의 그 뭐랄까 이 격돌 국면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상하게 지금까지의 공식 국민의힘의 당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 후보지만 왠지 단일화 과정에서 이 단판에 앉거나 나오는 얘기 보면 이상하게 자신감이나 여유는 한덕수 후보 측이 더 많이 있는 것 같네. 그리고 지금 이정현 대변인도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 다 준비돼 있다. 어떤 사진을 그 유세차에 걸까 다 정해놨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와 네. 비대위원장 두 분이 적극적으로 지금 한덕수 후보를 밀고 있다는 하나의 어떤 방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없다면 저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기 어렵죠. 사실 논란이 되는 게 뭐 사진 찍으러 가는 문제도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되지만 이게 당의 인력이나 당의 어떤 자금이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근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 이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를 어쨌든 후보로 옹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어떤 모습이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가 계속 그 얘기했어요. 모든 걸 당에 일임했대요. 당에서 결정하면 다 한대요. 근데 사실은 본인은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도 뭐 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 이렇게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를 지원한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렇죠. 진짜.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 압박을 가하잖아요. 네. 단일화 해라. 이것도 결국 한덕수 후보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이 결국 이정현 지금 대변인처럼 저런 말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 지도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덕수 후보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도 그냥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거 해당인거든요. 나중에 뭐 그 대변인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지 처벌받겠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지 하던데 이거 자체가 큰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이정현 대변인이나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자신감을 갖고 당이 자기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아마 예정대로라면 이제 오늘 미국 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행을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이종근 평론가님 사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오늘 어젠가요? 약간 그런 삐끗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합류하기로 했다.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무슨 소리입니까? 맞은 그런 느낌이 나 그건 사실은 아니다 막 그런 얘기 했어요 또. 네네 김문수 후보가 사실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어떤 믿는 구석? 자기와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 왜냐하면 그 후보들도 똑같이 사실은 분노를 할 수밖에 없다. 다 1억 원, 2억 원, 3억 원 낸 사람들이고 그리고 끝까지 진짜 열심히 경선 토론도 하고 근데 다 사실 이철호 지사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 전부 다 이건 당 지도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목소리를 높인 사람 홍준표 시장. 그러니까 아마도 선대위원장에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을 테고 부탁을 했을 테고 홍준표 시장이 아마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업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뭐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홍 시장 측근들이나 또 홍 시장이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판에 내가 또 다시 들어가면 모양이 또 구겨지잖아요. 홍 시장이 또 그
스타일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중시하는데 네. 내가 딱 그 국민들 앞에서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탈당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어떤 후보에 손을 들어주고 선대위원장을 하는 건 진짜 일관성이 없는 거다. 뭐 멘트야 좀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멘트를 할 수 있어도 그래서 아마도 잠시의 어떤 그런 해프닝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홍 시장이 이번에 홍 전 시장이 상당히 김문수 후보 편을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좀 든든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일 간다네요. 우리 또 제작진이 또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는 내일 간다고 아마 오늘 SNS에 이제 썼나봐요. 내일 미국 출국한다. 그러면 또 그 사이에 또 강전의 대변인 네. 이제 뭐 SNS 뭐 활발하게 하잖아요. 홍 전 시장이 네. 뭐 불쾌감 계속 드러냈는데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2건 다 기각된 거 관련해서도 아마 혹시 그런 뉘앙스에 당 참 잘 돌아간다 뭐 그런 입장 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까지는 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당의 원로이시기 때문에 당의 이러한 사건들이 법원으로 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원들도 보기 안 좋고 지도부에서도 정말 송구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결정이 나온 상황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것을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거나 어차피 본인이 오늘 쓴 SNS에 김문수 후보 캠프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다 떠나겠다. 그리고 대선 끝나서 돌아오겠다라고 쓰신 부분이 있어서 더 이상은 언급이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서울 남부지법의 가처분 신청 기각 2건으로 인해서 최진범 교수님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는 투표용지에 기호 2번이 공란으로 되는 그 파국은 일단 막을 수 있게 일단 뭐 가능성은 여지는 생겼어요. 지금. 여지는 생겼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깔끔하게 잘 마무리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이틀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고 네. 이 과정에서 다른 여러 가지 법적인 논쟁이 또 시작되고 사법부가 만약에 판단을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것도 멈춰질 수 있는 위험성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거니까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또 사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최진범 교수님 아까부터 약간 매끄럽지 않게 좀 돌아가기를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거는 제가 잘못 해석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정말 초입게 들어가긴 했지만 11일까지 마무리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오늘 8시 잠시 후 8시에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 하잖아요. 아마 오늘 의원총회 결과는 내일 토요일자 조간에 아마 대문짝만에 실릴지 어떤 내용이 실릴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